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상반기에 여러분에게 들어올 새로운 썸남을 타로 카드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이 썸남 바라봤을 때 어떤 점들이 매력 포인트로 보고 계신지 살펴보고요. 이분의 외모, 성향 알아보신 후에 두 분이 만나는 시기 또 계기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썸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들 살펴보실게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카드 뽑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왔던 카드나 끌리는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카드 번호는 랜덤입니다. 그럼 시간 5초 드릴게요. 네,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이 썸남의 매력 살펴보실게요. 네, 1번 분들에게 이번 2021년에 다가올 썸남, 아주 긍정적인 사고방식, 또 통통 튀는 매력까지 가지신 분으로 여겨져요. 여러분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상대방에 대한 카드에 바보 카드, 또 문 카드까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감이나 걱정, 뭔가 염려 같은 것보다는 호기심이 좀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분이 좀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보면서 자꾸 좀 알아가고 싶고 궁금하다. 이런 생각 유지하실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아마 이분을 보면서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이유로는 여러분의 심리도 또 많이 투영이 되었을 거예요. 1번 분들의 마음에는 이미 새로운 썸을 생각할 때 과거에 가졌던 여러분의 연애 히스토리, 흔적 이런 거랑 좀 다른 신선함 이걸 갈망하고 있는 상태로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2021년에는 좀 더 화끈하면서도 동공이 확 떠지는 이제 그런 새로운 연애에 대한 의지가 투영된 상태로 여겨져요. 이 상대방은 바로 여러분의 그런 욕구들을 좀 채워줄 수 있을 정도의 신선함 가지고 있는 인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상대방에 대한 매력의 카드에 데빌이 들어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분을 보면 대놓고 뚫어지게 바라보면 안 되고 또 계속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성이 여러분의 눈빛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자꾸 생각이 나고 시선이 꽂히는 흐름 가지고 계세요. 아마 본격적으로 이분에 대한 외모 카드 또 봐야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아마 이분은 외모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보면 약간 한 장면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본능적인 부분 일어나는 상황이다라고 여겨져요. 또 상대방에게 들어온 완지의 시종, 또 컵의 시종 이 두 카드를 살펴보면 1번 분들 보시기에 이분은 자기의 감정이나 또 상황에 대해서 좀 소탈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다. 솔직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좀 작게 가졌어도 크게 표현하려고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시하려는 성향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세상의 세태에 비해서 이 사람은 참 순수하다. 작은 것에 기뻐하고 또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점들을 보고 또 그것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또 많은 사람들이 SNS 같은 걸로 자기가 가진 거를 최대한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런 세상의 흐름과 좀 반대인 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뭔가 피해의식이 있다거나 타인이랑 비교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거를 좀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언변감도 좀 좋고요. 개그감도 있어요. 농담도 잘하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참 순수하고 귀여운데 재밌기까지 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외모도 또 괜찮으니까. 뽀송뽀송한 약간 솜털이 있는 얼굴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뭔가 아직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고 좀 가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면도 분명히 있어요. 기본 체격이 아마 좋아서 아무거나 입어도 잘 어울릴 텐데요. 근데 패션에 좀 관심이 없기도 하고 막 흘리고 다닐 거예요. 옷깃이 좀 접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아마 이분의 매력 중에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좀 챙겨주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는 거죠. 완전 멀쓱하게 차려입었을 때는 이분이 기본 체형이 또 좋아서 완전 잘 어울릴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맨날 대충대충 다니고 근데 또 잘 웃고 또 귀여워요. 그래서 용서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아니라 사실 이분의 카드들을 보면 이성들한테 좀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고민이 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분의 외모나 성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게요. 상대방의 외모는 사실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셨던 관점, 이 매력 카드에서 꽤 많이 힌트가 등장하긴 했는데요. 일단 이분의 외모 카드를 보니까 좀 유전적으로 타고난 장점이 많아요. 키나 몸매, 또 이목구비, 총명함까지 좀 타고난 게 많은데요. 약간만 다듬으면 진짜 어디 내놔도 좀 손색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아무리 뭔가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은 이길 수 없겠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거에 비해서 좀 노력을 안 해요.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는데 패션에 관심이 없는 것도 이 외모 카드에서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입는다거나 성향들 자체도 보시면 뭔가 운동 같은 거 좋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약간 스포츠웨어처럼 편한 옷 그냥 루즈하게 입고 다니는 거죠. 잘 차려입으면 아마 분명히 간지날 텐데 문제는 정장 같은 옷도 거의 없어요. 워낙 잘 안 입어서 사지를 않거든요. 이분 성향에서도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주구장창 그것만 입고 손에 가는 그런 옷만 입고 신는 신발만 맨날 신거든요. 혹은 자기만의 취향이 좀 독특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운동화 모으는 거 좋아한다거나 근데 그게 좀 대다수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에요. 약간 매니아 같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요만큼만 다듬어주면 진짜 괜찮은데 이게 좀 이상한데 꽂혀요. 그리고 성향에서도 보시면 자기만의 세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타인이랑 비교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황에 만족해요. 타고난 능력이 좋아서 가만히 있어도 좀 세상의 시선을 끌고 당기는 사람인데요. 외모에도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약간 머리도 좋은데 공부 안 하는 그런 이미지라 한 번 하면 진짜 잘할 텐데 이게 본인이 좀 꽂혀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사실 삶에서 좀 좋은 멘토를 만난다거나 우연한 기회에 이분이 좀 적성에 잘 맞는 일 좀 만난다면 완전 전문적이면서도 유명해질 수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정말 딱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분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 이성이 따를 거거든요. 이제 그냥 소소하게 웃자고 SNS에 올리면 아마 이분의 그런 멘트들에 반응하는 이성들이 너무 많아요. 개그감도 있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타고난 눈웃음이 있어서 아마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시기 또 계기들 살펴보실게요. 네,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시기 먼저 살펴보시면 꽃 피는 봄에 여러분 마음이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상대방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또 상대방을 놓고 좀 즐거운 상상도 하게 되실 것으로 여겨져요. 카드도 보시면 벚꽃이 이렇게 뒤에 만발해 있는데요. 봄의 드레스도 입고 축제를 준비하는 모습, 또 이 주인공이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데요. 주변에 비둘기가 이렇게 두 마리 와서 뭔가 말을 계속 걸고 있는데 이 주인공은 그게 안 들려요. 그냥 순수한 사랑의 꿈만 꾸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두 마리 비둘기는 사실 여러분한테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눈치채지 못한다. 봄에는 뭔가 위험 신호나 경고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날짜가 점점 더워지는 시기에는 분명히 좀 완력 다툼, 경쟁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경쟁은 이 상대방, 이분과의 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 상대방이랑 썸을 타는 과정에서 다른 경쟁자들이랑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히 좀 만만치 않고 여름이 지날 때까지 이 싸움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암시해주고 있어요. 두 분이 만나게 되는 계기를 살펴보시면 먼저 함께 뭔가 콜라보를 하신다거나 프로젝트에 엮이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서 두 분이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팀이 된다. 이런 장면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표정을 보시면 처음엔 그냥 일이니까 감정 없이 함께하게 되는, 알아가게 되는 그런 사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표정이 구체적으로 보시면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이 상대방이 좀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상대방한테 춤추는 기술에 대해서 좀 신뢰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 이 남자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일로서 알려줬는데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사실은 아직까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지 본능적으로 춤을 잘 출 수 있는 감각과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금세 하나의 작품을 멋지게 완성하게 된다. 스포츠 댄스 대회에 갑자기 나가게 돼도 뚝딱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짧은 프로젝트, 춤은 원래 한 5분, 10분밖에 안 추잖아요. 근데 그 5분 사이에서도 거의 이렇게 숨이 닿을 정도로 가까워져요. 그래서 두 분은 확실히 급속도로 좀 친밀해지는 계기가 있다. 이렇게 여겨져요. 또 상대방이 배우려는 자세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에는 얼굴을 안 보여주고 가리려고 하다가 점점 마음이 열리면서 상대방을 관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1번 분들의 다음 썸을 위한 조언 카드들을 살펴보실게요. 네, 1번 분들 카드를 보셨다시피 여러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아주 좀 재밌는 썸이 들어올 텐데요. 하지만 좀 격렬하기도 해서 약간 스트레스가 되실 수도 있겠어요. 경쟁자도 있을 거거든요. 조언 카드도 보시면 그래서 좀 즐기는 마음이 있어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즐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경쟁자는 아마 없겠죠. 또 조만간 풍요로움이 다가온다. 썸이 다가올 것이고 이 썸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싸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 황소자리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싸움과 경쟁이 벌어질 때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좀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경쟁 상태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 매력적인 상대방, 내가 어떻게 쟁취할 수 있을까? 그 답을 크리스탈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진정성. 이것이 답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신은 당신에게 타고난 매력, 사랑스러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매력과 사랑스러움이 펼쳐질 때입니다.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주변에 다른 경쟁자들 보시면서 비교한다거나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시면 안 되고, 일반 분들은 특히 나는 이 사람이랑 썸 타는 거 충분히 즐길 수 있어. 이번 봄에는 제대로 좀 즐겨보자 그냥. 딱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바로 나랑 이 사람. 둘만의 권력 다툼, 주도권 싸움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도 약간 그래서 보자세를 유지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썸 아니어도 나는 충분히 아름답다라는 생각 계속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마지막 카드 보시면 노래 부르기 조언이 들어왔어요. 이 관계를 놓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만약에 상대방이 카톡을 씹어요. 이제 그러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죠. 카톡이 씹혔네 이렇게 계속 그냥 노래로 승화시키고 잊어버리고 눈을 감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 안에서 이 무지개의 매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너무 이 상대방에게 휘둘리면 안 되겠다. 어떤 상황에도 즐기는 마음은 유지해야겠다. 이런 조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썸남, 이분의 매력에 대해 살펴볼게요. 네, 2번 분들께서 보시는 이 썸남의 매력은 대표적으로는 외모보다는 좀 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져요. 특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좀 자기만의 추진력을 확실히 좀 가지고 있어서 한 번 결정한 것에는 뒤돌아보지 않는 점, 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내고야 말겠다. 이런 끈기, 또 꾸준함,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보고 계신데요. 근데 카드들에서 나오는 성격들이 타인에 대해서 좀 하루 이틀만 바라봐도 알게 되는 이런 순식간에 파악되는 특성들이 아니에요. 이런 성향들은 좀 나름 오랜 시간 관찰하고 좀 같이 겪어봐야지 알 수 있는 점들이라 아마 이번 분들께서 이번 상반기에 썸 타게 되는 이 상대방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 염두에 두신 분은 아닐까? 마음 안에 있지 않으시더라도 나름 여러분이 좀 아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져요. 적어도 이름 석자 정도, 뭐 어디 사는지, 어떤 소속인지, 신상 정도는 익히 알고 계신 분 같고요. 단순한 신상을 넘어서서 이분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나름 좀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물로 여겨져요.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이 비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썸남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카드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좀 둘러보고 나니까 알겠다. 이 사람 진짜 괜찮다. 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시선에서 생각해보면 여러 명의 비슷한 이성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비슷한데 이 사람은 좀 달라. 나머지가 그냥 컵이면 이 사람은 태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이미 이분의 장점이나 또 매력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호감을 가졌을 때에는 이미 이분에 대한 파악이 좀 끝났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아마 여러분이 예상하고 계신 인물 혹은 알고 있는 사람, 기존의 지인 이런 사람과 썸 타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재회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재회의 경우라면 두 분이 완전히 뭔가 치열하고 뜨겁게 연애했던 그런 상대가 아니라 뭔가 예전에는 마무리되지 않았던 관계, 완전 끝장까지는 가지 않았던 썸, 이런 사람이 다시 들어온다거나 혹은 예전에는 그냥 지인으로 있었던 사이, 상대방의 장점은 분명히 아는데 아직은 이성적으로 뭔가 케미가 닿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이 보셨을 때 그냥 이 사람 괜찮긴 해, 나랑 엮이진 않았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번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모적으로는 여러분의 눈에 100% 만족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좋은 점이 많은 사람, 만약에 이전에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과감하게 들이댔으면 한번 진지하게 만나봤을 법해요. 근데 상대방도 약간 그냥 사무적으로 대했던 관계예요. 두 분이 이전에는 좀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근데 이번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두 분만의 뭔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 사람의 매력, 일단 사람이 참 괜찮아요. 성실하고요.
생각한 것은 끝까지 마무리 짓고자 이렇게 결심하는 뚝심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성들, 다른 여성들에게 뭔가 미소를 흘린다거나 여기저기 어장치거나 이제 그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많은 호감을 주고 있는데요. 아마 그 이전에 이번 분들께서 다른 이성들과 뭔가 연락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셨다거나 이전에 뭔가 애매모호한 밀당 하셔서 거기로 인해서 오히려 연애에 대해서 좀 피로감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이젠 진짜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좀 깔끔하고 담백한 사람, 다른 사람한테 여지를 안 남기는 이분의 성격,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 매력으로 다가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투명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시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분의 외모와 성향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상대방의 외모 보시면 확실히 좀 남성적이에요. 체격도 좀 어느 정도 좋고요. 운동도 할 줄 알아요. 외모 카드에 이렇게 황제, 또 컵의 왕, 확실히 좀 다부진 체격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외모에서 테스토스테론, 남성적 매력이 확실히 있어요. 이목구비도 좀 뚜렷한데 좀 거친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외모에서 사실 가장 치명적인 매력은 확 이렇게 안았을 때 제대로 꽉 앉는 좀 팔의 힘이 강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황제 카드가 들고 있는 이 권력을 상징하는 봉, 또 컵의 왕은 손에 이렇게 컵을 들고 있는데요. 자신의 팔에서, 이제 손에서 이제 권력이 증명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팔과 다리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앉아있는 자세도 굉장히 꼿꼿하거든요. 또 운동을 즐겨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라고 해도 이런 분들은 집에서 좀 에너지 소모가 돼야 돼요. 홈트를 하더라도 좀 꾸준히 좀 체력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요. 땀을 내는 운동 했을 때 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편이라 아마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제 보시다시피 남성적인 매력은 있지만 뭔가 외모를 꾸미는 데는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패션 감각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본인이 어떤 스타일을 입었을 때 잘 어울리는지, 또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장점, 이런 것들을 뭔가 패션이나 외적인 이미지로는 잘 포장을 못해요. 그리고 또 이성들한테, 다른 여성들한테 자기 매력을 어필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신체적인 매력이나 외모적인 치명한 매력 이런 거 좀 잘 느끼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부진 체격, 또 선이 좀 굵은 외모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향 카드를 보시면 정말 노력형, 또 다른 사람이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진다거나 질투하는 성격도 아니에요. 아주 또렷하게 이분의 중심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어제의 나보다 더 노력했을까? 내일 나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살아갈까? 현재 상태에서 내가 어떤 노력, 또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더 발전할까? 굉장히 성실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과 기준 자체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막 팔랑귀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있어요. 진짜 진국인데요. 문제는 이런 분들이 좀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약간 AI 같은 느낌이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뭐 리액션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이랑 뭔가 대화를 하면 뭔가 재밌다기보다는 어른들 잔소리 듣는 느낌일 수 있어요. 사람이 운동은 해야 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썸을 타고 막 재밌게 밀고 당기는 그런 면은 좀 없을 수 있어요. 딱 안부만 묻고, 그래서 답이 오면 아니 지금 내가 썸을 타는 거야? 아니면 생존 신고를 받는 거야? 약간 이렇게 느끼실 정도거든요. 하지만 이 시점에 이분이 여러분에게 썸으로 등장한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이제는 애들 장난 같은 그런 썸은 싫으신 거죠. 담백하고 깔끔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분을 이번 상반기에 놓치시면 안 되겠다. 좀 아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이 만나시는 시기 또 계기들을 살펴볼게요. 네, 두 분이 만나게 되는 본격적인 시기 보시면 봄의 시작과 함께 상대방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두각이 되는 장면이 있어요.
하지만 뭔가 여러분의 연락망, 카톡 리스트 여기에 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뭔가 감정적으로 엮이기보다는 일상에서 상대방의 능력을 여러분이 보게 되고, 아, 이 사람이 장점이 분명히 있구나.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시기가 봄이다 라고 여겨져요. 특히 이 카드는 앞에 들어온 여러분이 보셨던 썸남의 매력, 이 같은 카드거든요. 과거의 어려움을 충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결한 사람, 굉장히 든든한 사람이다. 이 인식이 봄에 좀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본격적으로 함께 이렇게 열매를 맺고자 좀 노력하게 되는 일로 좀 엮이는 시기, 늦은 봄부터 들어오는데요. 근데 서로 목표물만 바라보지 뭔가 대화를 막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좀 가까워지면서 두 분만의 공통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장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지 또 나머지 카드들 보시면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둘이 함께 결정하는 그런 장면이 들어왔어요. 공동의 목표, 이 열매를 위해서 뭔가 협의도 해야 되고 일이나 업무로 처음 엮이게 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감정이 생긴다. 이런 흐름인데요. 어쩌면 두 분 다 이제까지는 이런 썸, 이런 연애 해본 적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신대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좀 신뢰할 수 있고 정말 편안한 사람인 것 같다. 썸까지는 아니더라도 알고 지내기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두 분이 또 의사소통을 할 때 워낙 일을 가지고도 대화를 좀 나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앞으로도 할 말도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또 안부도 묻고 의견을 물을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전의 썸과는 다르게 좀 더 편안한 관계를 맺어간다 라고 느끼실 거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분은 원래 막 이성에 대해서 막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서 함께 있을 때 새로운 감정이 생긴다. 좀 설레게 되고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 분수에서 끌어올려진다. 이런 경험들이 시작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들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여러분들 위한 조언 카드로 아네모네 기대의 카드가 들어왔어요. 나 자신이 화살처럼 느껴진다. 당겨져서 관역에 꽂힐 때는 굉장히 큰 관역을 향해 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문장이 적혀 있는데 이 문장이 좀 어렵거든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화살의 끝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화살이 딱 가서 꽂히는 관역은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그래서 작아 보이는 시작이지만 도달하게 되는 목적지, 결과는 굉장히 크다. 결과는 창대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처음에는 별로 여러분 마음을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치명적인 외모의 매력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보면서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처럼 느끼실 수 있거든요. 또 혹은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이 별로 끌리지 않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 상대방과 여러분이 이번 상반기에 만들어갈 다음 챕터는 굉장히 화려할 수 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조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달 카드에서도 보시면 당신에게 필요한 답이 다가오고 있다. 이 쌍둥이 자리 카드인데 어쩌면 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소울메이트처럼 뭔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서로 같아지는 상황. 두 분에게는 서로가 정말 찰떡 같은 인연, 깨닫게 되는 면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특히 이번 분들은 일상에서 뭔가 열정과 에너지를 펼치셔야 연애운을 끌어올릴 수 있다 라고 크리스탈 카드가 말해주고 있고요. 좀 더 활력적으로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묵은 때를 없애는 것, 창문을 닦는 것은 맑은 하늘을 더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또 또렷한 시각으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도록 나의 시각을 열어주는 것, 상대방을 이전의 묵은 때가 아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이번 상반기에 이번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여겨져요. 숨겨놓았던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활력들 이제 끌어내려면 좀 더 움직이셔야 되고, 또 그 에너지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주변을 더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하시는 것, 또 묵혀놓았던 먼지들 털어내는 그런 시작점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열정이 이제 그 자리에 깨끗하게 채워지도록 하시고요. 곧 등장할 이 상대방, 굉장히 좀 투명한 썸, 어찌 보면 또 바로 연애로 연결된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분들은 특히 더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분의 매력을 캐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상반기에 산법분들께서 빠져들게 되는 이 썸남,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살펴볼 텐데요. 이분은 카드로 보면 좀 객관적으로 보이는 능력도 좀 많고요. 프로 같은 모습도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칼의 왕인데요. 시선이 정면을 향해 있고 아주 당당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또 칼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서 언제든지 자기 주변에 위험이 닥치면 칼을 바로 탁 뽑아서 자신과 자신의 왕국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왕은 원래 왕자였기 때문에 왕자로 자라면서 칼을 다룰 수 있는 훈련들, 아주 엘리트 훈련을 받았겠죠. 또 그리고 왕이 되면서 진짜 실제 전쟁도 많이 치렀을 거고요. 그래서 이론과 실전이 완성된 사람, 또 왕이다 보니까 고려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 백성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밑에서 이제 왕한테 잘 보이려고 권력 다툼도 많겠죠. 이제 입에 바른 말로 충성을 약속하는 사람, 또 그래놓고 뒤에서 모함하는 사람, 자기 목숨 지켜야 되고, 또 자기의 자녀, 또 권력, 이런 걸 유지해야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으니까 사실 칼의 왕은 잠을 자도 편하게 자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배신당할 수 있고요. 부하들이 사실 음식에 독을 탈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적이 어느 날에 자고 있는 사이에 공격이 들이닥칠 수도 있고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 칼의 왕은 왕 중에서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이분도 좀 예민하실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이분을 걱정하는, 왕을 걱정하는 왕비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져요. 진짜 능력도 많고 멋진데 이분이 건강도 잘 못 챙기고 좀 안타깝다. 혹시 좀 일중독자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중요한 점이 왕은 또 왕다워야 믿을 수 있는데 이분의 눈에 보시면 새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날개를 가진 이런 눈을 가졌다. 그만큼 이분이 좀 고차원적인 지혜, 또 시공간을 넘어서는 지식, 또 이론과 실체를 합칠 수 있는 능력, 진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이 좀 우러러본다, 존경한다, 이런 마음도 있다라고 여겨져요. 아래에 같이 들어온 마법사 카드도 보시면 일단 자기 일이나 공부에 있어서 머리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 게임 같은 것도 진짜 잘해요. 바둑 같은 거 둘 때 보면 하나의 수를 놓고 그 다음에 몇 수까지 아예 예상해서 알파고처럼 미래를 내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 같은 거 같이 해봐도 머리가 아주 팽팽 잘 돌아가는 분들, 일단 새의 눈을 가졌으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위에 동전 8개 카드, 또 아래에 힘 카드, 이렇게 들어온 크로스를 보면 이분이 또 예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음악이나 미술, 사진, 이렇게 자신만의 약간 우아하고 고결한 취미 활동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뭔가 대중적이지는 않아요. 그게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스트레스 해소법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 두 가지의 크로스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나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시간으로 또 이런 방법으로 힐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다라고 여겨지는데요. 확실히 좀 일중독이나 워커홀릭 같은 이런 면들이 있어서, 또 한편으로 이분은 이성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첫인상이 사실 좀 차가울 수 있는데요. 말수가 적고 좀 냉담해 보이는 모습?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좀 더 치명적인 매력으로 다가온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썸남의 매력은 사실 뭔가 가까이에서 잘 알게 되고 손에 잡히는 매력이 아니라 뭔가 겉에서 외적인 조건을 보고 여러분이 좀 멀리서 관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썸남은 여러분이 뭔가 본격적으로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엮여보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마음이 뺏기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에게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다라고 여겨지고요. 또 이분을 실제로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데이터로 수집해서 알게 되는 정보들, 거기서부터 좀 멀리서부터 깨닫게 되는 매력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살펴보면 두 분 사이에서는 여러분이 먼저 호감을 갖게 되고 여러분이 좀 더 우러러보게 된다. 이런 공통점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분의 외모와 성향 카드들을 살펴보실게요.
네, 이 상대방 썸남의 외모나 성향 보시면 여러분이 이전에 생각하셨던 이상형의 외모 이런 부분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져요. 또 특히 외모에 있어서 살펴보시면 체격이 조금 크고 여러분이 이전에 생각하셨던 이상형보다는 좀 더 듬직한 면들이 좀 강조돼 있는데요. 그런데 표정이 좀 어둡고 차가울 수 있어요. 눈빛을 좀 마주치기 어렵고 여러분이 좀 다가가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카드도 보시면 도통 얼굴을 잘 안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모에 대해서 좀 너무 빤히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안 관찰해도 이분의 외모에 대해 완전히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여겨지고요. 이제 그래서 좀 슬긋슬긋 훔쳐보는 상황 발생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이분의 성향도 살펴보시면 이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SNS 같은 것도 잘 안 하실 거고, 하더라도 자기 얼굴은 잘 안 올려놓고 뭔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취미들, 일상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좀 가끔씩 이렇게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을 몰래 외모적 측면에서 관찰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다라고 여겨져요. 근데 그래도 외모가 나쁘지 않아요. 약간 선이 굵은 상남자 스타일, 이목구비도 뚜렷하고요. 단단한 체격, 외모는 확실히 있어요. 좀 몸통이 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성향 카드에서도 보시면 좀 거리감은 느끼실 수 있어요. 3번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객관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다가가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외모랑 성향 카드만 봐도 두 분 사이에 제대로 썸이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될 텐데 혹은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좀 대화할 건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뭔가 카톡이나 메신저처럼 접근을 하려고 해도 키보드를 딱 여시면 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무슨 건수로 말을 걸지? 뭐 이런 고민 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시선을 잡는 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성향도 확실히 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요. 말수가 적어요. 근데 하지만 생각한 것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고요. 아마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쉽게 친해지는 그런 친화력까지 있지는 않을 거고 이분의 인간관계에서도 좀 좁고 깊은 스타일을 가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시기, 계기 카드들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봄에서 여름으로 연결되는 시기로 여겨지는데요. 러버스 카드에 펼쳐진 데이지 꽃들 보시면 봄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어요. 또 컵의 왕카드 뒤에 들어온 부분에서도 장미가 이렇게 피어있는 완연한 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히 러버스 카드 보시면 두 분이 굉장히 다른데 대조적인 두 분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다. 두 분의 연결고리에는 중간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면 누군가 소개해주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여겨지고요. 혹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비즈니스로 알게 된 상대라거나 함께 어떤 일을 하게 되어서 묶이는 면, 본격적으로 이름이나 신상을 외부 요인에 의해서 알게 된다라고 여겨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좀 새롭게 알게 된 인물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상황 카드 보시면 여기 여러 남자들 사이에 술이 놓여져 있고 또 상대 쪽에도 여러 여자들이 이제 거리를 두면서 서로 축배를 기울이는 장면이 들어왔는데요. 여러 명이 함께하는 미팅이나 업무 미팅일 수도 있어요. 친구가 다른 친구 소개해서 이제 우연히 합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가능해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이 알게 되는 시기는 좀 둘이 나서서 아예 전면적으로 탐색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게 건너서 알게 된다거나 일로 알게 되는 장면이 크겠다라고 여겨지고요. 학교나 학원 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반으로 묶였을 때도 이제 외부 상황에 의해서 묶였어도 첫날부터 바로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막상 두 분 사이 접점을 찾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여겨져요. 특히 여기서도 상대방이 같이 건배를 안 하고 딴짓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에서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뭐 이렇게 호기심과 궁금증 드실 수 있겠죠. 네, 그럼 3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들 살펴보실게요. 네, 3번 분들 이번 상반기 썸 앞에 보셨던 카드들로 살펴보시면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당기는 면이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좀 상대가 만만치 않아서 당기는 장면들이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어려운 점들이 뭔가 다른 경쟁자가 있어서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뭔가 건수를 만들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냥 때려칠까? 이런 마음 드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이 분명히 매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는 썸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요. 또 승산이 없는 건 아니에요. 좋은 카드 보시면서 전략들을 점검해 보시면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먼저 꽃말 카드 보시면 나팔꽃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파워 앤 힐링. 나팔꽃은 확실히 승리를 표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뒤에 들어온 카드 보시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이 달 카드랑 함께 보시면 여러분이 분명히 매력 있으시거든요. 너무 겸손하게 있으시면 이 상대방 휘어잡고 시선을 사로잡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는 산모분들은 SNS 같은 곳에 여러분 자랑도 막 하시고 약간 깨발랄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상대방이 고개를 돌릴 수 있게끔 여러분에게 호기심, 궁금증 갖게끔 파워 앤 힐링이니까 밀당도 잘해야 되거든요. 또 그만큼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밀당의 신이다. 이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별거 없어요. 당기고 싶을 때 당기고 밀고 싶을 때 밀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밀당의 기술은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키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상대방에게 안 먹힌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몫이에요.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니까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뭐 때려치죠 뭐. 이런 마음까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들어온 다이아몬드 카드까지 보시면 당신의 가치에 대해 점수를 많이 주세요. 높게 주세요. 당신은 신의 소중한 보석입니다. 다이아몬드인데 얼마나 희귀템이에요. 물론 상대방 매력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당기고 싶을 텐데요. 근데 그렇다고 또 뭐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카드에 아름다움의 의식, 뷰티 리추얼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카드는 보시다시피 본인을 가꾸는 시간, 의식처럼 늘 해야 되는 일처럼 일상이 아주 중요한 행사처럼 가지라. 신성한 일과이다. 일상처럼 나를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꼭 예쁘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또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꾸미라는 게 아니라 이 카드는 내가 나를 보면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나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 카드에서도 이제 네일 아트 하는 장면인데요. 네일 하면 기분 좋아지거든요, 저는. 사실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의식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즐거움, 나에게 더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나를 꾸민다. 이번 상반기에는 더 매력적인 나가 되도록 노력하시고 스스로 더 많이 케어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자신감들 많이 가지셔서 이번 상반기에 들어오는 썸도 하나의 여러분의 즐거운 활력소가 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4번 분들이 바라보는 이 썸남의 매력부터 파헤쳐 보실게요. 네, 4번 분들 여러분께서 썸남을 향해 어떤 시선 가지셨는지 살펴보면 카드들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가까이서 이분을 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분이 뭔가 어디선가 우주 멀리에서 여러분 앞에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파악이 된 상태다라고 여겨져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이전의 연인이어서 재회의 가능성도 있는데 더 크게 보이는 가능성은 재회까지는 아니고 알고 지낸 지 어느 정도 시일이 된 상태 혹은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되더라도 관찰을 나름 좀 가까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속속들이 알게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나 학원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알게 되는 사람 혹은 이직이나 이사 여러분들이 환경이 움직이면서 알게 되는 사람일 수 있는데요. 새로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나 학원, 또 사는 곳, 직장, 아침부터 오후까지 나름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4번분들의 썸은 이런 특징들을 고려해 봤을 때 소개팅이나 선의 차원 그런 것보다는 일상에서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분으로 여겨지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분의 장점, 매력은 일단 첫 번째는 슬픈 눈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뒤돌아서 컴컴한 숲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또 무거운 꽃의 짐을 지고 있는데 고개를 내내 숙이고 있어서 잘 안 보여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까지 이 세 장의 카드를 통해서 보면 가까이 다가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는데 둘만 딱 떨어지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과 썸남이 딱 두 분만 세상에서 존재하는 두 분만의 시점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외모적 매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결국 훔쳐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방의 일상을 특히 많이 관찰하게 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 슬픈 매력, 잘 말도 안 하고 잘 안 보여주는데 막상 무대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 앞에서 얘기도 잘하고 똑똑해요. 맡은 일도 굉장히 성실히 잘하고요. 특히 혼자 하는 일은 진짜 깔끔하고 완벽하게 하는데요.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아요. 주어지는 역할도 많고요. 대충 하질 않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좀 이 사람한테 일을 몰아주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도 않고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거죠. 세상에는 자기가 일하는 척만 다 하고 실제로는 미루고 남 탓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관찰하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 일하는 장면만 놓고 보면 좀 호구 같기도 해요. 야근을 시키면 뭔가 묵묵히 야근하는 사람, 시키는 일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시키는 일은 다 하는 거야? 안 쳐내고 싶나? 거절하고 싶지 않나? 왜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하나? 잠은 안 자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런 호기심들이 처음엔 드는데 이제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은 알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시는 것으로 여겨져요. 또 여러분이 도와줄 능력이 사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썸 이전에 진짜 호의로, 그래서 호감이 아니라 동료의 느낌으로 혼자 너무 그렇게 고생하지 마세요. 제가 다 좀 나눠서 할까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씩 나눠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꽂히기 전에 정말 일 도와주고 호의를 베푸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이 감정 없이 함께하는 장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상대방도 좀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이분의 입장에서도 내가 4번 분이랑은 마음이 좀 통하는구나. 말 좀 통하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능력도 좀 있고 배려도 있고 센스가 있다. 이렇게 이 상대방도 여러분의 매력을 좀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두 분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뭔가 슬픈 눈빛 그리고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꼼꼼하게 깔끔하게 하는 모습 거기에 호의로 시작해서 도와주기 시작하고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은 약간 금사빠에 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마음을 먼저 뺏기고요. 그 후에 상대방이 점점 여러분의 매력을 알아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썸남, 이분의 외모와 성향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상대방 외모를 보시면 키도 중간 이상이고 근데 살집이 좀 없어요. 완전 깡마른 스타일은 아닌데요. 네, 호리호리한 편이라서 몸매가 조금 슬림한 편이에요. 근데 일단 밥을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살찔 틈도 없어요. 간식도 안 먹고 근데 입맛이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먹는 거에 별로 흥미가 없는 분들이고 감흥이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은 커피나 뭔가 담배처럼 기호식품 그런 건 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먹는 것까지는 그렇게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스트레스 해소, 감정적으로 어딘가 풀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커피나 차, 마시는 걸 즐긴다거나 담배처럼 이제 호흡기로 내뿜는 것 이렇게 나름의 힐링의 도구는 분명히 있어요. 운동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정적인데요. 근데 운동 안 해도 될 정도로 좀 늘씬해요. 옷태가 좀 잘 나는 그야말로 좀 옷걸이가 좋은 스타일인데요. 이제 거기에 슬픈 눈빛 이래갖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거기다가 성향 카드도 살펴보시면 혼자만의 취미가 분명히 있어서 집에서 혼자 게임한다든지 혼자 드라이브를 즐긴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아니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도대체 뭘로 풀어 밤에 잠은 안 자나 이런 호기심 드시거든요.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여러분이 평소 주말에 뭐 하세요? 이제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면 답을 듣겠죠. 집에서 잠만 자요. 음악 좋아해요? 게임해요. 드라이브 해요. 이렇게 이분만의 취미, 힐링 방법 이런 걸 들으시면 여러분이 라고 이제 알게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혼자 하는 활동인데
일상과는 사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런 걸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구나, 이런 공통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분의 멘탈 관리는 아마 본인만의 이런 스트레스 푸는 활동, 비일상적인 행위, 혹은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레고 같은 거 조립하는 것처럼 약간 멍 때리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좋아할 수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는 숫기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분들이라 뭔가 여러분들은 이분이랑 썸을 탈 때 다른 여자들이랑 이 사람이 엮일까봐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자기 혼자 노는 게 제일 즐겁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과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 썸을 맺어가시려면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취미, 이분만이 하는 그런 혼자만이 하는 취미 이런 걸 여러분이 배우셔서 함께 하실 수는 있어요. 아마 근데 이 취미가 대부분의 사람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독특한 취미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함께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과 좀 더 본격적으로 썸을 시작하시려면 이분이 혼자 하는 그 취미를 여러분이 좀 배우셔서 함께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취미가 약간 많은 사람들이 하지는 않는 좀 독특한 취미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보지 않으셔서 대중적인 취미일지언정 섣불리 쉽게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활동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근데 같이 해보시고 공통점을 더 찾아보신다면 함께 엮어가는 건수들도 생기겠다라고 여겨져요. 근데 또 이게 혼자 하는 취미다 보니까 아마 정말 둘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각자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어떤 특정 분야의 책 읽는 걸 좋아한다거나 뭐 만화책을 좋아한다거나 뭐 강의를 특정 분야를 듣는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럼 옆에서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번분들이 이 썸을 이어갈 수 있는 또 결정적인 방법은 이분이 하는 그 취미 생활을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여러분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되는데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사람이 하는 이 사람만의 취미 활동, 스트레스 해소 방법, 자기만의 시간 이걸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문을 자꾸 두드리면서 야 너는 몇 시간째 그거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그 시간이 딱 지났을 때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약속을 정하셔야 좀 트러블이 없고 두 분의 썸에서도 서로 상처 주거나 실망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연락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짜증이 확 나시면 이 썸은 바로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시간을 좀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전략을 짜셔야 이 썸을 좀 더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이 언제 만나게 되는지, 또 어떤 장면에서 만나시는지, 또 시기와 계기들 살펴볼게요. 네,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시기 장면 보면 좀 여름 초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해도 좀 가까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5월, 6월까지는 가야 돼요. 일단 나무가 이렇게 튼튼하게 다 자라야 그 위에 이제 트리하우스를 올릴 수 있거든요. 또 집을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일상적인 장면에서 함께 엮이는 시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특히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트리하우스도 함께 만들어야 되고요. 뒤에 들어온 완즈의 여왕도 완연한 여름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특히 주인공이 좀 나서서 이를 도와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또 그만큼 완즈의 여왕은 도와줄 능력이 되니까 좀 자비롭게 흔쾌히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자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분의 본격적인 계기도 살펴보면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피리를 불어요. 신호를 좀 보내긴 해요. 근데 이건 자기를 알아달라라는 신호라서 먼저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대놓고 나 좀 도와줘요 라고 말하진 않아도 이렇게 피리 부는 장면은 특정이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리 부는 거였어 라고 핑계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피리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은 발코니를 내다보고 무슨 일이지? 라고 내가 가볼까? 이런 생각 들 거거든요. 근데 뒤에서 들어온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내려와서 달려가게 돼요. 확실히 호감도 자체가 이제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이 카드는 좀 더 속도 조절이 필요하긴 하다라는 걸 암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호감을 너무 많이 티내지 말자. 너무 달려가지 말자라는 조언을 먼저 드릴게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4번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들 살펴보실게요.
네, 4번분들 조언 카드를 보시면 먼저 꽃말 카드 연꽃이 들어왔어요. 깨달음의 의미가 있는데요. 아래에 작게 쓰여져 있는 멘트를 보면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어요.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여러분 일상 안에 이분이 좀 숨겨져 있고 일상이 없다면 상대방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3번분들에게 다가올 이 다음 썸은 사실 멀리서 이제 우주에서 뚝 떨어지는 인물, 환상의 인물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서 나는 주변에 연애할 건덕지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상에서 훅 들어오는 드라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생각보다 일상적인 장면에서 여러분 눈에 훅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또 굉장히 편안한 흐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번 썸은 여러분에게 예상보다 꽤 많은 감정들이 올라올 것으로 여겨져요. 일단 슈퍼문 카드 들어왔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금사빠가 되고 더 달려갈 수 있거든요. 훨씬 더 감정적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신호에도 민감해질 수 있는데요. 이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여러분이 뭐야 저 표정은 나 별로야? 약간 이렇게 날석에 반응하게 될 수 있고요. 또 이분이 워낙 좀 동굴형일 수도 있어요. 동굴에 자꾸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좀 답답해져요. 혼자만의 시간을 이 사람이 자꾸 갖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뭐야 또 튕기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또 이 사람이 그냥 일 때문에 감정 없이 다른 사람이랑 얘기해도 여러분이 봤을 때는 뭐야 다른 애랑 작업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좀 더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더 감정이 올라오고 금사빠가 돼서 일희일비하게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뒤에 들어온 크리스탈 카드에도 이 상황을 신에게 올려드려라. 큰 숨을 몰아쉬고 신에게 이 상황을 올려버려라. 그리고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답을 기다리고 좀 쉬어라. 한 박자 쉬자. 이런 생각. 아예 눈 감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바심 낼 필요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분은 일상에서 다가오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동굴의 시간 끝나면 다시 얼굴 볼 거예요. 주말에 따박따박 답 안 와도 냅두세요 그냥. 여러분 일상에 집중하고 신에게 던지는 게 여러분 멘탈에 더 좋겠다라고 여겨지고요. 마지막 카드에 아로마 테라피 카드가 들어왔어요.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편안한 향을 만끽하기, 눈을 감고 후각에 집중하기, 평안함을 유지하라 이런 조언들 생각하시면서 사실 또 이 카드가 또 드릴 수 있는 팁으로는 여러분이 또 좋은 향기를 가지시는 것, 그게 여러분의 매력을 올리는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4번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썸남의 매력 살펴보실게요. 네, 5번분들 시선을 살펴보면 이 썸남 매력이 좀 확연히 보이는데요.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분 좀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면서 몇몇이 이 사람 진짜 괜찮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약간 제 입장에서는 일부러 자랑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답할 것 같은데요. 이분의 매력 카드들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눈이 높지 않으실까? 기준이 높으신데요. 그런 5번분들의 눈에 찰 정도로 이분은 좀 치명적인 매력을 속속들이 가지고 계신 분으로 여겨져요. 기사 카드가 이렇게 칼, 완즈, 펜타클 3카드나 들어왔어요. 기사 카드는 기본적으로 좀 주도성이 강한 청년인데요. 푸릇푸릇한 열정이 있는 거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나이와 무관하게 이분은 현재 자신의 삶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왕성한 시기예요. 혈기가 넘치고 자기 주장도 강해요. 맞다라고 싶으면 이제 과감하게 끌고 갈 수 있고 아니다 싶으면 자리를 박차고 이제 다 던지고 일어날 만큼 생각과 행동을 바로 일치시키는 사람이에요. 일단 완즈, 칼 이 두 기사는 자기 의견이 굉장히 강해서 추진력이 세거든요. 근데 두 카드가 사실 좀 신중함, 끈기 이런 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만 강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 혹은 사회, 조직과 좀 마찰이 있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잡아주는 게 바로 이 펜타클 기사예요. 책임감도 있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고 신중함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칼을 뽑고 움직이고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아주 완성된 기사 모습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옆에 있으면 탁 모든 걸 맡겨버리고 싶어요. 나 대신에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나서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생각하면 확 휘어잡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한 번 사랑에 꽂히면 이제 뒤도 안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썸을 5번 분들이 잘 자리 잡으면, 이분을 잘 구워 삶으시면, 정말 요리조리 잘 잡아보시면 한동안 좀 오랫동안 이분과는 좀 뜨거운 연애를 즐기실 수 있고요. 결혼 정년기이신 분들은 정말 결혼까지 가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 카드들은 여러분이 그 정도의 마음이 돼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나 이 사람이랑 정말 잘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 가지고 뽑으셨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의 시선 마음에 내가 이 사람이랑은 미래를 내다보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구, 이제까지 내가 만들어 온 세상이 있는데 이제 달이 다 찼고 나도 우주로 가야겠어,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에 이 완즈 4번까지, 이 결혼 카드까지 들어왔으니까 사실 여러분의 상상이 결혼까지 가요. 이 사람은 결혼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분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좀 안정적이어서 결혼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분의 카드를 보면 지금 컵이 없거든요. 감정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아예, 나는 감정은 괜찮아, 없어도 돼, 내 감정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감정이 너무 많아서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 지겨워, 난 이제 든든한 나무처럼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이 사람은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바람 피거나 한눈 파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예 이 사람한테는 뭔가 꽁냥꽁냥한 감정적인 공감대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든든한 매력, 저돌적인 추진력, 황제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냥 울타리 안에서 내가 양이 되어서 놀 테니까 날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것으로 여겨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썸남의 외모와 성향 카드들을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상대방의 외모 먼저 보시면 확실히 상남자죠. 체격이 좋아요. 그리고 타고난 신체 능력이 좋아서 운동 안 해도 괜찮은 체격인데, 이제 스트레스 푸는 거를 운동으로 하면 사실 이분에게 굉장히 좋은 해소 방법이 될 거예요. 근데 아마 그건 이분도 알아요. 근데 지금 운동을 못 하실 거거든요. 왜냐면 상황과 여건 자체가 이제 운동할 만큼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시면 운동하실 거고요. 신체적인 반응이나 감각이 확실히 뛰어내요. 눈빛도 굉장히 날카로워요. 반짝반짝하고 청명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패션 스타일이 조금 걸려요. 패션에 관심이 좀 없거든요. 좀 미숙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마 패션에 관심 많은 친구들은 이 사람 보면서, 야, 너는 네 몸이랑 네 얼굴 가지고 이렇게 쓸 거면 차라리 놔줘,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좀 가다듬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저분하진 않아요. 자꾸 자기를 거울로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뭔가 색 매치나 뭔가 계절감, 이런 센스가 좀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코치를 잘 해주면 굉장히 멋있을 수 있어요. 또 그게 또 잘 차려입는 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잘 안 차려입어요. 또 이 칼의 기사기 때문에 눈썹, 눈빛, 코, 이렇게 얼굴에서 전면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인상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워낙 직진형이라 눈빛과 눈썹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성격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급한 면이 있어서 주변에 사실 이런 분들은 좀 총명하고 지혜롭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패션이든 성향이든 좀 급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서 살살 코치 좀 해주고 잘 다듬어주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의 자존심을 좀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조언을 받아들일 때 마음에 먼저 와닿지 않는다면 굉장히 급소심해지거나 갑자기 침울해질 수 있거든요. 일희일비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귀엽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살살 달래면서 자존심 세울 때는 또 세워주고 또 센스 있게 챙겨주면 엄청 고마워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5번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천천히 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점점 세뇌시키는 거죠. 이런 분은 가르치면 사실 속속 알아들어요. 비난에는 좀 예민할 수 있지만 조언에는 열려 있어요. 비난과 조언, 이 두 가지의 한 끗 차이가 바로 진심인데, 마음 표현 이런 것만 잘 다듬어서 여러분이 알려주신다면 사실 찰떡같이 알아들을 거라, 잘만 다듬으면 여러분 편으로 완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이랑 썸을 생각해보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본인 생각이 강해요, 나름. 또 생각한 대로 해야 돼요. 뒤돌아보질 않거든요. 좀 경주마 같기도 해요. 썸의 핵심은 이제 연락이나 메시지 이런 걸 할 때 좀 탁구처럼 핑퐁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이분은 밀이면 밀이고 당이면 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게 이분이 당을 하게끔 만드는 것, 이제 그거만 잘 짜면 진짜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간 사자 다루듯이 나는 정말 너에게 진심이야. 정말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나는 너한테 뭐 흑심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이성으로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정말 도와주려는 거야. 하고 확 도와주세요. 그냥 센스를 확 발휘하고 그 다음에는 빠져나와야 돼요. 흑심이 없는 척 당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미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상대방이 와서 잡을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시기 또 계기 카드 살펴보실게요. 네,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시기 먼저 보시면 거의 여름이네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이 카드도 보시면 담쟁이 덩굴에 이렇게 잎들이 이제 푸르르기 시작하는 5월, 6월 이때부터가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보게 되고 천천히 관찰하는데요. 나름 멀리서 보는 거라서 건너 아는 사이일 가능성도 있어요. 일이나 학업처럼 좀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는 가능성도 높아요. 소개의 경우는 사실 흔하지는 않은데요. 막상 뭔가 정식으로 딱 1대1로 만나는 소개팅이 아니라 건너서 친구의 친구처럼 알게 되는 경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 내가 아는 사람도 하고 있어. 알려줄까? 매치해줄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준다거나 네가 이번에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어떤 회사, 조직, 어떤 업계, 어떤 부서, 뭐 아니면 학원 이렇게 일상적인 분야에 들어가는데 너랑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소개해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냥 감정 없이 처음에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천천히 관찰하고 알아가게 되는데요. 이 카드에 이렇게 청사과가 익어가는 그런 시기까지 열매를 맛볼 시기, 여러분이 점을 조금 제대로 해보는 시기, 이게 이제 여름까지 가야 돼요. 계기를 또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좀 도와주는 척, 안 도와주는 척, 뭔가 같이 대화를 나누는 접점이 생기긴 해요. 일로 엮이는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이 업계나 이 분야, 뭔가 취미로 하는 활동이어도 여러분이 오히려 저도 이거 하는데 언제부터 하셨어요? 더 잘하시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약간 처음에 좀 띄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좀 조언해주는 척으로 막상 이 사람이 운전하지만 방향은 뒤에서 알려주거든요. 이제 이렇게 두 분의 접점이 생겨갈 것이다. 또 상대방도 이제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5번 뭐지? 이렇게 들어올 거고 여러분도 그 시선을 알게 되지만 약간 냅두는 그런 썸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5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건 카드들을 살펴보실게요. 네, 5번 분들의 다음 썸을 위해서 조언 카드들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아이리스 카드가 들어왔어요. 여러분에게 무지개가 펼쳐질 것이다. 좋은 소식이 온다. 지금은 아무 소식도 없어서 뭐야 오히려 비 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하지만 비가 안 오면 무지개는 당연히 없다. 걱정 마라. 또 이 아래에 보시면 어두우면 별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든든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왁싱문 카드 에너지가 이제 움직임의 동력을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너지가 모멘텀,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라 완성이 아니거든요. 이제 막 이동을 가지기 시작했고 완전히 이동성을 채우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조급하게 마음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고 여러분이 나서서 막 뭔가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때가 차면 에너지가 이동력을 다 갖추면 에너지가 움직일 거고 다가올 거고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다가오는 에너지를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메시지니까 좀 더 천천히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뒤에 크리스탈 카드 보시면 당신이 빛나게 하라 58 카드 들어왔어요. 보시면 스파클 하면서도 샤인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스파클은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거고 샤인은 이제 쭉 길게 빛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매력 자체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생동감이 있어요. 또 그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샤인,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문장을 좀 곱씹어보면 생각보다 여러분의 매력은 지금 이미 반짝이고 있지만 앞으로 더 가다듬으면 더 오랫동안 빛날 것이다. 반짝반짝 윤광을 내줘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스파클은 분명히 이미 있으실 거예요. 문제는 샤인이에요. 계속 쭉 빛나서 태양이나 별처럼 빛나는 건데 지금은 아무 사건도 없고 여름까지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지금부터 여름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매력, 센스 갈고 닦아야겠다. 지금부터 열심히 사포로 밀어서 완벽하게 가다듬자. 운동도 더 열심히 하시고 더 멋지게 살자. 나는 계속 빛난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런 자신감 필요한 시기로 여겨져요. 특히 마지막 카드에는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라 라는 조언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시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나를 살피는 식사. 먹는 것이 나 자신이다. 이런 생각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리하는 장면은 나를 포함한 누군가를 위해서 좀 배려하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썸에서도 여러분이 좀 센스를 발휘하시고 믹스앤매치도 해야 되고 순간 통찰력을 발휘해서 임기응변처럼 요리에도 센스를 발휘하듯이 순간 판단해야 되고 다양한 사건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 될지는 알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요리를 대접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배려심, 또 넓은 아량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조언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